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 그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들. 오늘 아주 노회찬 의원 연결식인데 저서 이제 못 가겠어요. 그냥 조문 한번 간 걸로 심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뭐 굳이 말씀드리면 노회찬 노무현의 죽음과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모두들 동의하시겠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데 아주 극도로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자기 이익을 보살피지 않고 사는 것도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늘 혼선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늘 이기적으로만 100%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작게는 뭐 날 낳아준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 내가 난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뭐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뭐 과거 사람들은 몰라도 뭐 그랬지만 그 현대인들은 보다 더 이기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 이익을 추구하고 살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도 보면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만 노회찬 의원은 그래도 자기의 영화와 그걸 위해서 솔직히 뭔가 열심히 잘 살 수 있었겠죠. 예? 그런 거 버리고 뭐 노동운동이 뭐 반드시 정의롭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다수를 위한 그 일을 평생 헌신했는데 진짜 푼돈에 양심에 찔려서 자살을 하시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국회장으로 지금 오늘 연결식을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지금 자살까지 이르게 된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보다 좀 뻔뻔하게 정면 곡을 하셨던가 그거 못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깝죠. 자, 봅시다. 인간이 과연 나 자신 외에 예? 하물며 뭐 친인척이나 가족 외에 만인을 위해서 보편적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늘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목적을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부가 대표적으로 그럴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정부에 입각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죠. 정부도 하나의 소비 주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뭐 군대를 겨누리 경찰을 거느리 큰 깡패의 집단일 수도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이기심으로 뭉쳐진 인간 사회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은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가를 줍니다. 너는 공공의 이익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 사심을 갖지 말고 공공의 이익만 생각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고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한 걸 돌보라 해서 주는 것이 그건 뭐 현명한 관리인이거나 뭐 종이고 머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공공의 이익의 권력을 그러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쥐고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기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늘 개인적 이기적인 이익에 미끼가 되죠. 현혹되고 힘이 더 있으니까 더 쉽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전직 대통령 보면 깜빵에 있고 이 더위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자기도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해야 되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를만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야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노회찬이나 노무현 대통령 보시면은 늘 국회의원을 뭐 7선 8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회찬 의원도 2004년에 됐다가 그냥 조용히 살지. 괜히 삼성 파일 건드려 갖고 또 의원직 상실해서 또 뭐 여러 번 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최근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0년 동안 이상 국회의원을 하다가 잘려서 야인 생활을 하시니까 나이가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하고 하는데 품위 유지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뭐 사람들이야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후원금 주지 꾸준하게 후원금 에브리바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2000 뭐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준 노회찬 의원한테 뭐라 노회찬 의원의 그때 경제상을 제가 모르겠지만 줬던 2천만 원, 4천만 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어렵죠. 노무현 대통령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사 하시고 나와서 변호사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괜히 사회운동 한다고 해서 뛰어들어서 얼마나 야인처럼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권양중 여사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 일이나 착실히 해서 돈을 꾸준히 생활비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생활을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88년도에인가 87년도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줄줄이 낙방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항상 그 후원금이나 이런 비자금의 루트는 부인을 통해서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셨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권양준 여사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보수 쪽 이 새끼들은 얘네들 돈이 많죠. 그리고 공식적이도 비공식적 후원하는 것이 많고 그런 거 비공식적 후원금 뭐 수십억 해먹는 거는 그냥 뻔뻔해서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공격을 하죠. 늘 우리 진보의 아킬레스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그 덫에 걸려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보면 우리 이제 저도 보면은 성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 때 기근 때 이집트에 한 400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한 1500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광해 40년 직사에 고생하다가 이제 어떤 국가를 구성했겠죠. 율법을 받아서. 그때 12지파에서 내려온 율법 중에 하나가 거기도 보면 이제 고대 국가니까 뭐 공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야 뭐 이제 신과의 대제사장 시절이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오죠. 12지파도 레이지파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제사장적인 일 외에는 절대 생업에 종사를 못 해요. 그렇죠? 얘네 그거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11조라는 게 그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벌이의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레이 지파에게. 그리고 어제 종교적인 것에 많은 헌물과 뭐 그걸 하겠죠. 그런 것들은 다 레이 지파가 쓰는 거예요. 먹고 쓰고. 그 제사를 지내면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나 이런 건 다 레이 지파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깔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도 보면 일체의 개인적 사심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안 나타날 수가 없고 결국 그게 이명박 때를 봐도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아예 하면서 그 대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다수의
내가 못한 일, 공공적인 일 누가 해야 되니까 세금 내 소득의 10분의 1 내는 거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과 결벽을 보장받는 대신 되는 사회적 존경과 다수의 국민들이 버는 거에 일정 부분을 너는 그냥 가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월급 형태로 오늘날 국가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볼까요? 우리 조세 부담률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률을 보면은 뭐 수시에도 다르지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죠? 20%.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 20%는 직접 간접세로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든 연금 10%, 의료보험 10%니까 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도 3, 40% 된다는 거죠, 국민이. 그러니까 내가 내 벌이에 거의 3, 40%를 국가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린 요구할 수 있죠. 그들에게 청렴해라. 그리고 우리가 주는 월급 플러스 명예만 받고 살아라. 근데 그러지 못하죠.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놈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죠. 그렇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극도로 이기적인 인간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죽어라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자기의 이 축에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국가라는 기구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 깡패 집단인 국가도 공공적인 이익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미지로 나가는. 그래야지 공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기주의라는 것이 적어도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파괴하는 정도의 이기심이 발휘되면 그건 억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뭐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 수도 없어요. 진짜 우리 사회가 고도화가 돼서 뭐 진짜 필요한 만큼 쓰고 일한 만큼 일하고 뭐 이런 공산주의 사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문명 수준이 뭐 언제 다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문제 어렵고 복잡하지만 늘 우리가 보면은 짧게 사는 인생 뭐 짧으면 50, 60, 길게 사면 100살인데 그런 100년의 개인적인 인생사도 정리가 어렵고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데 하물며 우리 인류 뭐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오늘날에 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이기성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 그때 한 14년 전에 나왔을 때 이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 못 버티고 자살하시네요.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자기의 이기성과 좀 뻔뻔함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더위에 답답한 마음에 인간이라는 것들을 나를 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